모든 사연 이야기 이담소. 하나의 사연에 오직 그 사연만을 위한 하나의 노래를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저마다의 배경음악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당신께 들려드릴 단 하나의 사연과 단 하나의 노래. 지금 시작합니다. 아내의 낡은 가계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지 꼭 6달이 지났습니다. 텅 빈 집에서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내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것처럼 더디고 힘이 듭니다. 살아생전 내 아내는 참 지독한 짠순이였습니다. 시장에만 다녀오면 콩나물 100원 깎은 걸 자랑했고 달아빠진 구두를 몇 년이나 신곤했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렇게 아끼면 누가 알아주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아내의 낡은 경대를 정리하다 서랍 구석에서 겹겹이 쌓인 낡은 노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가계부였습니다. 달아빠진 구두 끝에 불평만 쌓였던 나, 당신의 깊은 주름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나는 몰랐어. 1985년부터 시작된 가계부는 작년까지 빼곡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겨보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계란 2알 200원, 아들 간식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군요. 하지만 며칠 뒤 내 머리핀 500원이라는 글자 위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적힌 다음에라는 2글자.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내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아낀 100원, 500원이 모여 다음 장에는 아들 새 운동화, 우리 영감 겨울 내에 한 벌이라는 글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절약은 짠순이의 습관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빨간 줄 그어진 립스틱, 아들 운동화가 됐네. 꾹꾹 눌러 참은 기침, 내 겨울 외투가 됐네. 고맙단 그 말 한마디를 왜 나는 못했을까? 사랑한단 그 말 한마디를 왜 나는 아꼈을까? 숫자로 빼곡한 당신의 가계부는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내게 보내는 편지였어. 저는 그 글씨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가계부의 모든 페이지가, 모든 숫자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동안 삼켰을 깊은 한숨 소리가 이제야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낡은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경대 위 아내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묻어나는 당신의 깊은 한숨 소리, 이제야 뒤늦게 들려와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미안하단 그 말 한마디를 이제서야 합니다. 사랑했단 그 말 한마디를 눈물로 보냅니다. 숫자로 빼곡한 당신의 가계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눈물로 읽는
지었소.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저는 아내의 가계부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은 꼭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건달 멱살 잡은 그녀.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머리를 예쁘게 파마하고 호호 웃으면서 꽃 가꾸는 게 취미인 영락없는 할머니 아닙니까? 근데 내가 총각 시절에 만난 우리 아내는 솔직히 말해서 왈패도 그런 왈패가 없었습니다. 때는 1970년대, 제가 20살 팔팔한 청춘일 때였죠. 퇴근하고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웬 처자가 동네 건달 멱살을 잡고서는 다시는 우리 가게 와서 행패 부리지 마라 하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질끈 묶고 눈에서는 불이 나는데, 아니 세상에,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로 저는 그 왈패 처자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으로 눈이 번쩍 뜨였네. 건달 멱살 잡은 그녀 내 심장을 잡았네. 땡벌 같은 그녀 찌릿찌릿했다네. 그날부터 내 마음은 온통 그녀 생각뿐. 그 처자는 시장에서 제일 큰 과일 가게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길에 그 가게에 들러 사과 한 알, 배 하나를 사면서 얼굴 도장을 찍었죠. 말 한 번 붙여보려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겨우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다방에서 계란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나 한 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됐고요. 살 거 없으면 저리 비켜요. 장사 방해되니까. 어찌나 쌀쌀 맞던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그래도 포기할 제가 아니죠.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사과 하나를 손에 들고 고백 한번 해볼까. 쌍화차 한잔 하자는 내 말에 찬바람이 세. 약속한 그대여 튕기지 좀 마시오. 이 청년의 순정을 왜 그리 몰라주나. 그렇게 20번은 퇴짜를 맞았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 앞에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오더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하고 묻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해서 네? 그럼요. 하고 대답했죠. 알고 보니 가게에 쌀 한 가마니를 옮겨야 하는데 일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날 땀 뻘뻘 흘리면서 쌀가마를 나르고 아내가 고맙다며 국밥 한 그릇을 사주는데 그 국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쌀가마 데이트. 참 낭만 없죠? 그래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쌀 한 가마 옮기고서 얻어먹은 국밥 한 그릇. 세상에서 제일 난 그게 우리 첫 데이트. 왈패 같던 당신이지만 내 눈엔 천사였어. 평생 내 곁에서 사랑한다 해주오. 평생 내 곁에서 잔소리 해주오. 지금은 잔소리 많고 약 먹을 시간 됐다고 구박하는 할머니가 됐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건달 멱살 잡던 그 왈패 처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아내와의 첫 만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까지 건강하고 다치지 말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구독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시장 골목 한쪽으로 눈이 번쩍 뜨였네. 건달 멱살 잡은 그녀 내 심장을 잡았네. 땡벌 같은 그녀 찌릿찌릿했다네. 그날부터 내 마음은 온통 그녀 생각뿐. 사과 하나를 손에 들고 고백 한번 해볼까. 쌍화차 한잔 하자는 내 말에 찬바람이 세. 약속한 그대여 튕기지 좀 마시오. 이 청년의 순정을 왜 그리 몰라주나. 사랑 감아 옮기고서 얻어먹은 국밥 한 그릇. 세상에서 제일 난 그게 우리 첫 데이트. 왈패 같던 당신이지만 내 눈엔 천사였어. 평생 내 곁에서 사랑한다 해주오. 평생 내 곁에서 잔소리 해주오. 사과 하나를 손에 들고 고백 한번 해볼까. 쌍화차 한잔 하자는 내 말에 찬바람이 세. 약속한 그대여 튕기지 좀 마시오. 이 청년의 순정을 왜 그리 몰라주나. 사랑 감아 옮기고서 얻어먹은 국밥 한 그릇. 세상에서 제일 만난 그게 우리 첫 데이트. 왈패 같던 당신이지만 내 눈엔 천사였어. 평생 내 곁에서 사랑한다 해주오. 평생 내 곁에서 잔소리 해주오. 황혼의 끝자락 다시 찾은 사랑. 어느덧 70이 넘고 먼저 간 아내를 가슴에 묻은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뛰는 법도 누군가를 보고 설레는 법도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죠. 내 인생의 사랑은 그걸로 끝이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의 흙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저 발끝으로 전해져 오는 흙의 감촉을 느끼며 아내와의 추억을 더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도 그 흙길 위에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말없이 걷기만 하던 사람. 우리는 그저 묵묵히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을 뿐 흔한 목인사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흙길 위에 새겨진 외로운 발자국. 곁을 스쳐가는 마른 기침 소리. 잊었다 믿었는데
멈췄다 믿었는데 익숙한 그림자에 마음이 흔들린다. 유난히 바람이 차던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흙길을 다 걷고 벤치에 앉아 차가워진 발을 매만지는데 누군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불쑥 내밀더군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차지요? 그 한마디에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손끝에 캔커피 온기가 10년 묵은 세월을 녹여내리네. 바람이 잡니다. 그저 흔한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서 잠 못 이루는 밤. 하지만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다 큰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먼저 간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더는 다가가면 안 된다. 그렇게 다짐하고 며칠간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제 모습 속에서 10년 전에 그 외롭던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주책이라 해도 좋아, 죄인이라 해도 좋아, 마지막일지 모를 이 설렘을 잡고 싶어. 황혼 끝자락에서 그대 손을 잡고서 남은 인생길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벤치에 앉아 홀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이번에는 제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찾아온 이 사람과 저는 이제 함께 다음 문장을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부디 저희의 마지막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맺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흙길 위에 새겨진 외로운 발자국, 곁을 스쳐가는 마른 기침 소리. 잊었다 믿었는데 멈췄다 믿었는데 익숙한 그림자에 마음이 흔들린다. 얼어붙은 손끝에 캔커피 온기가 10년 묵은 세월을 녹여내리네. 바람이 잡니다. 그저 흔한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서 잠 못 이루는 밤. 주책이라 해도 좋아, 죄인이라 해도 좋아, 마지막일지 모를 이 설렘을 잡고 싶어. 황혼 끝자락에서 그대 손을 잡고서 남은 인생길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주책이라 해도 좋아, 죄인
마지막일지 모를 이 설렘을 잡고 싶어. 황혼 끝자락에서 그대 손을 잡고서 남은 인생길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작가,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일은 하고도 2해를 더 살았습니다. 요즘 저희 집 풍경은 좀 낯섭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던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함께 살게 되었거든요. 북적거려서 좋으면서도 저는 종종 투명인간이 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식구들은 늘 손안에 작은 네모난 창, 그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자기들끼리 사진을 보며 웃고 알 수 없는 말로 대화하고 저는 그저 어깨 너머로 그 모습을 쳐다볼 뿐입니다. 마치 저만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섬이 된 것 같았죠. 작은 화면 속에 뭐가 그리 재밌니? 너희들의 세상은 암호 같구나. 어깨 넘어 보는 네 웃음이 멀어서 오늘도 나는 섬이 되었네. 그러던 어느 날 끙끙 앓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그 암호 같은 세상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버려도 시원찮을 구형 노트북 하나를 창고에서 꺼내주더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더블클릭이 뭔지 몰라 화면을 꾹 누르고 안녕하세요 5글자를 치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한자 누를 때마다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져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제 질문에 건성으로만 대답했죠. 하고픈 이야기 머릿속에 가득 손끝은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네. 지우고 쓰다 밤이 깊어지지만 창 너머 세상이 나를 부르는 듯하네. 결국 저는 동네 복지관의 어르신 컴퓨터 교실에 나갔습니다. 그곳엔 저 같은 섬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오타를 보며 박장대소하고 어려운 건 함께 머리를 맞대며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블로그라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그냥 제 옛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산을 넘어 걸어 등교하던 이야기, 흑백 텔레비전 처음 샀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야기, 남편 만나 설레던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글에 댓글이라는 것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다음 이야기 기다릴게요.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장 느린 타임라인 위에서 내 어제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네. 서툰 문장이지만 이게 바로 내 인생. 작은 깜빡임이 내일을 부르네. 요즘 저는 작가님 소리를 듣습니다. 손주 녀석은 제 블로그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할머니, 완전 인플루언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고 느리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작은 화면 속에 뭐가 그리 재밌니? 너희들의 세상은 암호 같구나. 어깨 넘어 보는 네 웃음이 멀어서 오늘도 나는 섬이 되었네. 하고픈 이야기 머릿속에 가득, 손끝은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네. 지우고 쓰다 밤이 깊어지지만 창 너머 세상이 나를 부르는 듯하네. 세상 가장 느린 타임라인 위에서 내 어제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네. 서툰 문장이지만 이게 바로 내 인생. 작은 깜빡임이 내일을 부르네. 하고픈 이야긴 머릿속에 가득, 손끝은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네. 지우고 쓰다 밤이 깊어지지만 창 너머 세상이 나를 부르는 듯하네. 제 이름은 박정수, 올해 나이 67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죠. 제 이름 앞에는 늘 과장, 부장, 그리고 아빠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년퇴직과 함께 그 모든 이름표를 떼어내자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더군요. 자식들은 다 커서 제 품을 떠났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빴습니다. 텅 빈 집안에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제 시간도 그렇게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었고 소파 위 리모컨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녀석이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더군요. 텅 빈 명함 지갑엔 세월만 남았고 북적이던 출근길은 낯선 풍경 됐네. 아버님 식사하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 고맙지만 마음 한편 허전한 건 왜일까. 그러던 어느 날 먼지만 쌓여가던 창고를 정리하다 구석에 놓인 낡은 기타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 끙끙대며 배웠던 통기타였죠. 줄은 녹슬고 몸통엔 흠집이 가득했지만 그걸 보는 순간 잊고 있던 마음 한구석이 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걸 다시 쳐볼 수 있을까?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코드를 잡아보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핑 하고 끊어지는 소리, 삑 하고 나는 어설픈 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던 텔레비전 소리보다 훨씬 듣기 좋았습니다. 먼지 쌓인 기타를
품에 안던 그날 굳어버린 손끝에서 설렘이 피었네. 삐걱대고 틀려도 자꾸 웃음이 나와 멈춰있던 내 시간에 리듬이 생겼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기타를 잡았습니다. 인터넷을 보며 독학도 하고 결국 용기를 내어 동네 주민센터의 통기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같은 노래를 함께 연주하고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저희끼리 작은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와서 꽃다발을 주는데 어찌나 쑥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인생의 이만 낡은 기타를 잡고서 나의 노래를 부르니 외로움도 저 멀리. 서툰 멜로디지만 이게 바로 내 인생. 다시 뛰는 심장이 내일을 노래하네. 돌이켜보면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채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멈춰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시간은 제 손으로 직접 태엽을 감아주니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멈춰진 시간 속에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당신의 낡은 기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멋진 멜로디가 그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텅 빈 명함 지갑엔 세월만 남았고 북적이던 출근길은 낯선 풍경 됐네. 아버님 식사하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 고맙지만 마음 한편 허전한 건 왜일까. 먼지 쌓인 기타를 품에 안던 그날 굳어버린 손끝에서 설렘이 피었네. 삐걱대고 틀려도 자꾸 웃음이 나와 멈춰있던 내 시간에 리듬이 생겼다. 인생의 이만 낡은 기타를 잡고서 나의 노래를 부르니 외로움도 저 멀리. 서툰 멜로디지만 이게 바로 내 인생. 다시 뛰는 심장이 내일을 노래하네.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잊혀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